5-3강 표현기법들을 계속해서 정리해봅시다. 이 표현기법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모든 표현기법들의 개념을 이해해서 예문을 만들어가면서 외워야 문제가 나왔을 때 찾고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배우고 나면 수능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표현상의 특징에 나오는 개념들은 최소한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적인 심상과 정적인 심상, 심상이 뭐였더라? 시각, 국각, 촉각, 청각, 미각,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였잖아. 그 중에서도 동적인 거라는 건 움직이는 듯한 거, 정적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듯한 거. 예시로는 이런 게 있어.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었다. 이 새가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는 거. 동적인 이미지.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어 있는 정적인 이미지. 문제에서는 동적 심상을 정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뭘 찾으면 되겠어? 동적인 심상, 동적인 이미지 이런 게 나오면 뭐 움직임과 관련된 뛰어놀다, 솟는다 이런 시어가 나온 거 찾으면 되고, 정적인 이미지는 가만히 있는 시어, 잠들었다, 가만히 있는다, 얼어붙었다와 같은 가만히 있는 이미지를 찾으면 되겠지.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시간적 배경에 계절적 배경도 포함돼. 봄이 왔다, 아침이 밝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로 쓰기도 하는데 많은 시에서는 꽃이 피었다, 봄, 장맛비가 내린다, 여름, 순사들이 다닌다, 일제강점기, 노을이 떨어진다, 저녁 이런 것처럼 계절이나 시대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시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를 많고, 시인은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해. 너네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 오후 2시에 어떤 외로움에 대한 시를 쓴다고 해보자. 근데 너네가 그 시에 지금은 여름 점심이다 이렇게 쓰겠어? 아니지. 왜냐면 외로움에 대한 시를 쓰면 나 같으면 지금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새벽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왜? 가을에 새벽으로 하니까 뭔가 여름의 낮보다 외로움의 정서가 더해지잖아. 시인은 이렇게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실제 문학에서는 새벽 설이 밝으며 이런 시어를 통해서 시간이 새벽이고 서리를 밟는데, 서리는 눈이지 계절이 겨울인 거야. 이걸 통해서 어머니가 바구니 한 줄이고 장에 가시는데 여름 낮에 가는 것보다 겨울 새벽에 갈 때가 더 고단하고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느티나무는 올 봄도 지금 계절을 봄으로 세팅했지. 그러니까 뭔가가 막 태어나고 싹트는 계절을 만들고 있어. 선택지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대. 그러면 너네 시에서 뭐 찾아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찾던가 아니면 장맛비, 눈, 낙엽, 꽃 이런 것처럼 어떤 계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어를 썼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겠지.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이것도 뭐 하나만 찾으면 돼? 꽃, 눈, 장맛비, 낙엽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지. 시대 배경이 드러내는 시어 어떤 게 있겠어? 일제강점기라면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일본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2번 이상 나왔는지 찾으면 되는 거고, 시공간의 변화, 이건 배경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건데 시간이 변화할 수도 있고 공간이 변화할 수도 있어. 우리 아까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배웠잖아. 시간적 배경은 뭘 통해 나타내? 봄, 꽃, 여름, 장맛비 이런 걸 통해 나타내잖아. 근데 봐봐. 시간적 배경이 변했다라는 말은 계절이 변했어야 되지. 눈이 녹고 꽃이 피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왔다. 이러면 지금 계절적 배경이 변화했지. 아니면 시간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할래? 해가 떴다. 노을이 진다. 지금 시간이 새벽에서 아침으로, 점심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변하고 있는 걸 나타낼 수 있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시를 나타낼 수 있어. 공간적 배경이라는 건 구체적인 공간이 드러나야 되는데 공간적 배경이 변했으면 공간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나와야 되겠지. 예시를 봐보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다음 날에는 원통으로 왔대. 그러면 설악산 대청봉에서 원통으로 공간이 변화했지. 또 다음 날이 됐어. 그러니까 시간도 변화했지. 이러니까 이거는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려면 공간이 2개 이상 나오던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어가 쓰였건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선택지에선 계절의 변화 이러면 계절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2개의 계절이 변해야 되겠지.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왔다 이러면 계절이 변화한 거잖아. 가을에서 겨울로. 공간의 이동, 산을 지나 들로 갔다. 그러면 산에서 들로 공간이 이동한 거잖아. 이런 걸 찾아야 되겠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시선의 이동이랑 공간의 이동은 되게 달라. 시선의 이동은 화자의 공간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서서 화자의 눈을 따라서 시선이 전개되고 있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뀌면 돼. 화자가 경치를 보고 있건 사람을 보고 있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쫓아가야 돼. 예를 들면 남쪽 바다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지금 얘가 처녀를 보고 있어. 머리가 까맣게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랑낭창했다. 지금 처녀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이 머리에서 눈에서 코에서 목에서 키로 변화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또 다른 예시로는 화자가 멀리 있는 나무를 보다가 저쪽에 있는 바다를 보다가 저쪽에 있는 해를 보다가 이런 식으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뀌는 거. 선택지에서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면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찾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것까지 찾아야 되겠지. 화자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면 화자가 쳐다보고 있는 게 돌에서 나무를 쳐다보던 뭐에서 뭐를 쳐다보던 화자의 시선이 바뀌고 있어야 되겠지. 근경과 원경이 나오면 이것도 화자의 시선 이동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근경은 가까울 근이야. 가까운 경치, 원경, 멀 원자, 원거리, 망원경 멀리 있는 거. 선택지에서 원경에서 근경에서 시선을 이동했다 이런 뭘 찾아야 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걸 쳐다보는 거에서 가까이 있는 걸 쳐다보는 걸로 옮겨야 되지. 근경에서 원경이라 그러면 화자가 가까이 있는 걸 쳐다보다가 멀리 있는 걸 쳐다봐야 되는 거겠지. 예를 들면 실제 문학에선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봐봐. 먼 산에서 청노루로 시선 이동했는데 멀리 있는 산을 보다가 가까이 있는 청노루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한 거지. 원경에서 근경은 너네가 처음에 찾기가 좀 까다로울 거야.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작품을 통해서 원경에서 근경 이런 시선 이동이 나올 때마다 잘 보도록 하자. 선경, 후정, 먼저 선, 경치, 나중, 후, 정서. 그러니까 먼저 경치를 보고 후에 정서를 말하는 방법인데, 경치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해. 우리 예시를 보자. 비, 갠, 긴 두 개는 풀빛이 짙어가고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있어. 비가 갠 두 개는 풀빛이 짙대. 경치를 먼저 묘사한 다음에 그대를 남포에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내 슬픈 정서를 말하는 거. 경치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하고 내 정서를 얘기하는 거. 고전시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 산이 너무 아름답다. 내 기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경치를 먼저 묘사한 다음에 내 정서를 말하고는 찾으면 되고, 가끔 선, 정, 후, 경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이건 뭐겠어. 먼저 정서, 나중, 정치. 아, 너무너무 슬프다. 그런데 바다는 아름답다. 이러면 내 정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경치를 말한 거. 언허, 유희. 유희라는 게 장난이야, 장난. 언어는 말이잖아. 그럼 말장난이야. 문학에서 말장난이라 그러면 비슷한 소리나 한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말장난을 하는 건데, 예시로 보면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온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니까 줄인중. 봐봐. 중얼중얼 중중 줄인중. 발음이 비슷하지.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통해서 말장난하는 거. 아니면 너는 4대부냐? 나는 8대부라. 야, 4대부라는 게 그 양반을 말하는 거잖아. 너는 4대부냐? 나는 그거보다 2배가 높은 8대부다. 원래는 선비 4자를 쓰는 건데 이거를 숫자 4를 이용해서 너는 4대부, 나는 8대부, 이것보다 더 높은 건 16대부 이런 거겠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열거. 열거는 비슷한 특징이 있는 대상을 연속해서 그냥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 산에는 꽃과 나무와 풀과 바위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사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한 대상을 줄줄이 나열하는 거야. 점층, 점강이랑 헷갈리지 말자. 나열은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거고, 나열을 하는데 점점 커지게 나열해. 예를 들어서 주먹만 하다가 바위만 하다가 산만 하다가 우주만 하다가 점점 커지면 점층, 점점 작아지면 점강이고, 어떠한 규칙 없이 그냥 줄줄이 나열하는 게 열거. 그래서 선택지에서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화자의 심리적 변화 이러면 열거된 걸 찾자. 음보, 보행자, 횡단보도, 음보, 공통적으로 보자가 쓰이는데 이 보자가 뭐냐면 걸음할 때 보자야. 그래서 너네가 시를 읽을 때 한 줄을 몇 발자국에 끊어 읽는지가 몇 음보인 거야.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라는 게 있어. 너네 지금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몇 걸음에 읽을 건지 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거 3발자국에 읽지. 이거를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5글자로 읽을 사람이 있어? 우리는 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3글자로 읽지. 단순하게 손가락으로 해봤을 때 띄어쓰기랑 상관없이 몇 걸음에 걸을지가 음보, 선택지에서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라고 했으면 1행, 2행, 3행, 4행이 4음보면 4음보, 3음보면 3음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3음보.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해봤을 때 몇 발자국에 있는지가 음보이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건 한 문장을 명사로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문장이 뭐뭐이다, 뭐뭐하자 이런 서술어로 끝나잖아. 근데 시인이 의도적으로 명사로 끝내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경우. 오늘은 이마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 고향이라는 명사로 끝났지. 이렇게 명사로 시행이 끝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에 은는 이가 붙을 수 있으면 무조건 명사야. 고향은, 고향이다, 고향을, 고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무조건 명사거든. 선택지에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라는 말이 나왔으면 한 문장이 끝날 때 명사로 끝난 게 있는지 찾으면 된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건 되게 간단해. 나라는 시어가 드러나 있으면 무조건 화자가 표면에 있는 거야.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나라는 말이 드러나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있는 거야. 나는 북관에 누워 이런 식으로 1인칭 화자를 직접 노출시켜 라는 말이 나오면 나라는 말이 선택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이라고 하는데 처음이랑 끝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쭉 길게 있잖아. 그러면 1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하게 끝나 있으면 수미상관이야.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돼. 비슷만 하면 돼. 선택지에서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라는 말이 나오면 수미상관이 있나? 처음과 끝이 똑같은가 찾으면 돼. 수미상응의 시상전개를 통해 라는 말이 있으면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은지만 찾으면 됩니다. 수미상관 처음이랑 끝이 똑같은 거. 오늘도 많은 표현 기법을 배웠습니다. 동적 심상부터 수미상관 까지 배웠는데 지금 끄지 말고 여기 펴놓고 내가 동적 심상 알고 있나, 배경 알고 있나, 시공간의 변화 알고 있나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운 표현 기법을 설명하고 예문 만들기 통해서 확인하기까지 지금 하고 끕시다. 고생했고 다음 강의에 봅시다.